오늘 김진주 PD가 준비해온 이슈 형광펜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놓친 사과의 순간입니다. 해외 순방 비서거 논란 후폭풍이 좀 여전히 좀 수습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의 사과 적어도 유감 표명은 할 것이다라는 예상 모두 빗나갔죠. 하지만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뭔가 위기 국면을 반전시키는 카드의 성격이 좀 있는데요. 5년 임기 동안 몇 번 쓸 수 없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 카드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때 쓰지 못하고 놓친 장면 3가지를 오늘 김진주 PD가 꼽아왔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장면 어떤 장면인가요? 네, 사적 채용 논란 7명입니다. 7명이나 되나요? 아니면 7명밖에 안 되나요?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정리하면 7명이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 출신 2명, 윤 대통령과 오래된 친구의 아들, 윤 대통령의 외가 육촌, 극우 유튜버의 누나,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자 권성동 의원 캠프 출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 이렇게만 해도 7명이 됩니다. 알려진 것만 네. 7명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대통령실에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채용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월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땡땡 네. 우씨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좀 밝혀졌는데요. 이때 좀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해명이 핀트가 엇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는데요. 그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추천하고 나중에 장제원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다. 나도 9급 근무하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다. 난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뭐 이런 얘기도 그 유튜브 했었었는데. 썸네일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5일 만에 당시 원내대표가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때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과는 없었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이건 사실을 왜곡한 거다. 공정 채용을 한 비서진을 공적 채용을 했는데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실 채용은 원래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과의 순간, 그러니까 사과를 놓친 순간 뭐였을까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첫 번째 해외 순방 때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나토 순방 때 사적 지인을 동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지난 6월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이완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동행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원모 비서관은 검찰 출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신 씨는 윤 대통령 부부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한다 이런 이유로 민간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사전 답사하러 닷새 먼저 출국하고 또 귀국할 때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국해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 일정은 경호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의전 비서관실이나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적 친분을 이유로 공적 행사에 동행한 것을 이 당시에 보수 언론들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비판했습니다. 이때도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의 대응이 또 더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방탄소년단을 동원했다 이 발언인데요. 나중에 확인 결과 방탄소년단은 전용기를 탄 적이 없었고 또 그 목적을 따져본다고 했을 때 방탄소년단의 그 순방 행사 참석은 국위 선양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신 씨가 동행한 것은 목적이 그럼 무엇이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논란이 굉장히 컸었는데 결국은 사과 안 하고 또 네, 넘어갔죠. 자, 그럼 세 번째 순간 어느 장면을 좀 꼽으셨어요? 네, 인사검증 실패를 꼽아봤는데요. 아, 너무 많죠, 사실. 네, 고위공직자 6명이 사퇴했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5월 3일에 김인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고요. 5월 13일에 김성애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사퇴했고 5월 2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이렇게 5월에만 3명이었고요. 7월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고요. 7월 10일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퇴, 그리고 가장 최근 8월 8일에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좀 이제 대통령실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사실 도어 스태핑에서 나온 해명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아있을 대응이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받느냐라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었던 네, 것 굉장히 같아요.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이게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지명을 두고 질문이 나왔을 때 했던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지명 후에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또 엄청난 반대 여론에 부딪혔고요. 또 이어서 외국어고 폐지하겠다 이런 방안까지 논란이 되면서 박순애 장관이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휴가를 마치고 오면 대국민 사과하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이때도 사과는 예측을 또 비껴나간 네, 8월 8일 도어 스태핑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인적쇄신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 이렇게만 답변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임기 초에 고위공직자가 6명이나 사퇴했다는 점에서는 인사검증 실패라는 어떤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또 임명 전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던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는 점에서도 대통령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네, 사과는 없었습니다. 네, 이건 말고도 사실은 또 사과할 만한 순간들 좀 더 있었다라고 이제 김진주 PD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네, 세개 안에 못 들었지만 사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던 사건 체리 따봉 문자 유출 네.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랑 주고받았던 문자가 유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보낸 문구가 있었잖아요. 이준석 전 당대표를 두고 그렇게 지칭하는, 표현한 것이었는데 그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였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당내 분란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조정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목소리가 있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또 물러나고 이렇게 뭐 또 당이 좀 시끄러웠는데 그거 말고 이제 가장 최근에 게 이제 해외 순방 비속어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의 글의 구독 역대 대통령들은 이런 순간에 어떻게 사과를 했는지도 좀 김진주 PD가 정리해왔다고. 네, 역대 대통령들의 사과 스타일 좀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살펴보자면 1999년 6월이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러시아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하고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해 국민들의 환호를 기대했지만 온로비 사건으로 사과해야 했는데요. 이 온로비 사건이 뭐예요? 네, 그 당시 신동아 그룹 회장이 외화 밀반출한 것 아니냐 이런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을 구명하겠다고 고급 옷을 사서 정부 고위 공직자 부인들에게 로비를 뭐 했냐 안 했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도 이 로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대응이 죄송하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뭐 마녀 사냥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일이 좀 커졌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 방문 마치고 돌아와서 귀국 기자회견에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도 언론 보도가 마녀 사냥식이다 이렇게 발언한 건데요. 이 발언이 여론에 약간 기름을 끼얹은 꼴이 돼서 청문회도 하고 네, 사건이 더 특검도 커졌어요. 하고 그런 식으로 여론이 불이 붙으니까 결국 6월 말에 대국민 사과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 몇몇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크게 끼쳐드린 것에 사과드립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국민 뜻에 부응한 국정 운영을 해나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지난주에 출연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게 장관이셨죠. 장관이셨죠. 문광부 당시에 장관이셨고 사과하라고 요청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셨었는데 그 다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살펴볼 텐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역대 대통령 중에 사과를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이다. 네, 뭐 이런,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논문도 좀 찾아봤다면서요. 네. 역대 대통령 사과를 연구한 논문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횟수도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솔직한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탄핵 위기에 몰렸던 2004년 3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등 측근의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사과한다, 책임을 통감한다, 죄송하다, 부끄럽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사과 표현이죠. 그리고 또 2007년 신년연설에서 부동산 집값 문제를 언급하며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려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국정 책임자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실패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점이 또 어떤 유권자들이 보기에 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말한 대로 이런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이 좀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평가가 많이 있었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약간 찾아봤는데 노무현 청와대 당시 대변인이었던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사과문을 쓸 때 메모를 해서 직접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좀 진심이 더 많이 들어갔던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 되게 요즘 듣고 싶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과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임기 초기에 가장 크게 사과했던 일이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규모가 커지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2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말이던 2012년에 저축은행 비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에 이어서 최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마저 연루된 것이 드러났고요. 또 그 외에 측근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써가며 사과했는데요.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과에 좀 인색하다는 평을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기였던 2013년 9월 그 대선 공약을 축소해서 반발이 일었는데요. 그때 기초연금. 네, 원래 대선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배 인상하겠다 이게 공약이었는데 이걸 축소하겠다고 해서 좀 국민들이 반발이 컸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시에 이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명확하게 사과드리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아서 이게 약간 사과에 인색한 거 아니냐 이런 평을 들었고요. 이때 또 이게 네. 사과문 형태가 아니라 뭐 국무회의의 발언으로 했던 거라서 이제 그 형식을 두고도 또 말이 좀 있었던 걸로. 네, 그리고 박근혜 기억합니다. 대통령은 이 사건 전후에서도 좀 대국민 담화 형식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해 사과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표현해서 더 사과에 인색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과 같은 경우가 좀 짚어볼 만한 사과가 네. 아닐까 싶은데 그 당시의 발언을 다시 보면요.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해 한스럽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이게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좀 책임 소재를 과거 정권에 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런 그쵸.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임기 초중반에 주로 이제 이전 정부 잘못을 일종의 뭐 대리 사과라고 해야 될까요? 하면서 박근혜 정부와는 좀 차별화를 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땠나요? 사과 스타일이? 네, 그 전 정부와 차별화가 잘 보였던 사례로 2017년 8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세월호 유가족을 청와대로 불러서 정부를 대표해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사과는 추미애 그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크게 대립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리고 대통령이 승인했고요. 그런데 법원이 이걸 정지하고 윤 총장이 업무 복귀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 불평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드린다. 이렇게 사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여러 차례 유감 표명과 사과 메시지를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21년 그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재보선을 통해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반성의 메시지를 표현했고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왜 그래? 구독. 이 사과 대통령의 사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참모진이나 뭐 여당 집권 여당이 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 사과한다는 그 상황 자체가 뭔가 리더십이 훼손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국정 운영이 실패한 약간 증거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과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그 리더십의 훼손이나 약간 국정 운영의 실패처럼 비춰 보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낮은 국정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사과에 더 인색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한국갤럽 같은 경우 24%까지 찍었고 이걸 또 나이대로 쪼개 보면 특히 20대는 9%까지도 떨어졌잖아요. 네, 약간 진짜 많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뭔가 사과했다가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역공을 선택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저희가 이제 3부 정치 과몰입에서도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이제 특히 네,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이 이명박 정부 때 그 광우병 사태 떠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권성동 의원이 MBC가 조작하면 민주당이 선동하는 방식이 광우병 시기와 똑같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명 광우병 트라우마인데 이명박 정부가 취임 후 3개월 안 됐을 때 그 MBC PD 수첩 보도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련해서 반대 여론이 이렇게 광화문 촛불 시위로 이어지면서 정권 초반에 국정 동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2차례 사과했고요. 그때처럼 뭔가 수세적으로 자세를 취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 아래 지금 역공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뭐 국민이랑 싸우자라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할 수 있을 네, 것 그런 같아요. 비판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약간 개인적 특성 때문에 지금 사과에 인색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다 보니 특유의 검사 마인드가 작용한다 이런 말인데요. 검사가 피의자와 싸워서 좀 꺾는 그런 직업이라 적절한 타이밍에 사과하고 타협하는 좀 정치의 자세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대선 후보 시절에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발언, 뭐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질타를 받던 중에 이제 SNS에 개한테 사과를 주는 일명 개사과 사진을 좀 올리는 사태가 뭔가 사과라고 하면 기억이 나는 장면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사과는 개나 줘버려란 뜻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역풍도 있었죠. 네. 비판이 계속되자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 정권의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부담스러운 일이면 분명하긴 한데 어쨌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 거는 위기 국면을 좀 반전시키는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가 또 있잖아요.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 기자에게 욕설을 했다가 사과한 사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거짓말이든 뭐든 바로잡지 않으면 좀 더 큰 사태로 계속 번지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도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데요. 그게 당시에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됐고 이후에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이렇게 직접 해명했다가 결국은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 탄핵 직전까지 몰리고 스스로 물러난 그 사건이거든요. 그때 워싱턴 포스트가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닉슨을 끌어내린 건 도청이 아니라 은폐였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실은 지지율은 진상규명이 되면 오를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적절한 답변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국제기자협회에서도 본인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서 기자를 이용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뭐 윤 대통령이 뭐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라기보다 그냥 유감 표명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뭐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드는데 사과 타이밍 지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지금 상황에서 또 사태를 가장 잘 정리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 윤 대통령 본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뭔가 정부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김진주 PD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